안녕하세요. 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전기설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기설비 첫 번째, 배선재료와 공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은 이 전선의 명칭과 약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래 보시면은 OW가 있고 277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DV 전선이 있어요. 그리고 282페이지에 있는 것을 이제 여기다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시험 문제에는 명칭을 적어놓고 이 약어를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이 전선의 명칭과 약어에 대해서 좀 알아놔야 됩니다. 첫 번째, OW 전선입니다. 이 OW 전선은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인데 이 O의 약자는 아웃도어의 약자입니다. 바깥에서 입는 옷을 아웃도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전선이라 그래서 아웃도어 와이어. W의 약자는 와이어의 약자입니다. 자, 두 번째, DV 전선입니다. DV 전선의 약자는 드롭과 비닐인데요. 2인용 비닐 절연 전선인데, 자, 여기 전주가 이렇게 있고,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선이 들어오는 걸 인입된다 그러는데요. 인입될 때 이렇게 전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드랍되고 그 다음에 비닐로 절연시켜 놨다 그래서 DV 전선이라고 약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입니다. 자, 여기 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체만 이렇게 놔두고 전선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누전이 발생하고 아주 위험하겠죠. 그래서 절연체를 씌워 놓는데 이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에서는 비닐로 절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절연체 위에 한 번 더 감싸는 것을 시스라 그럽니다. 한 번 더 보호하는 건데요. 이것을 역시 또 비닐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닐로 절연하고 비닐로 시스했다 그래서 비닐 절연, 비닐 시스, VV입니다. 그 다음에 EV 전선입니다. EV 케이블이죠. 둘 다 케이블입니다. 자, 이것은 여기 도체가 역시 있고 이 명칭에서 절연은 폴리에틸렌으로 했죠. 그래서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으로 절연하고 그 다음에 시스는 비닐로 했습니다. 그래서 EV 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전선 색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의 전선 색상과 KEC에 의한 전선의 색상 변동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상 4선식 차단기에서는 이게 R, S, T, N 중성선으로 해서 이렇게 흑색, 적색, 청색, 백색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변동 사항이 이 R, S, T, N이 아니고 L1, L2, L3 중성성 N으로 해서 갈, 흑, 회, 청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기존 기출 문제에서는 접지선을 무슨 색으로 쓰냐고 해서 녹색이 답이었는데 이제 변동사항에 의해서 녹황이죠. 기존에는 녹색 선을 그냥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접지선을 이제 녹색 배경에 황색으로 칠한 이런 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교재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코드선의 색상이 나오는데요. 이 뒤에 보시면 283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한 번에 보여드렸습니다. 이 기출문제에서는 이 캡타이어 케이블이나 코드선의 색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심선이 이 선이 두 개가 있으면 2심, 세 개가 있으면 3심 이렇게 나가고 이 캡타이어 케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두 선이 있으면 2심, 그래서 5심까지 있죠. 그래서 색상이 흑백, 적, 녹, 황이에요. 흑, 백, 적, 녹, 황인데 자, 5심의 색상은 이런데 2심의 경우에는 흑백, 3심의 경우에는 흑백적, 4심의 경우에는 흑백적 녹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캡타이어 케이블의 4심의 색깔 물어보면은 흑백, 적록, 황을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앞에 4개만 잘라서 답을 하시면 이게 답이 됩니다. 그리고 캡타이어 케이블은 5심까지 있고 코드선은 4심까지 있는 이거를 좀 기억해놔야 됩니다. 이 코드선은 몇 심까지 있고 캡타이어 케이블은 몇 심까지 있는지 이걸 또 물어보게 되거든요. 280페이지입니다. 단선과 연선인데요. 단선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리,
이 원통형 구리를 그대로 사용한 게 단선입니다. 이 피복모를 내부에 전선이 이렇게 원통 모양의 구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됐죠. 이 연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닥이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꼬여 있어요. 아래 꼬여 있고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얇은 선이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기출 문제는 이 소선수를 물어보게 돼요. 이 소선수, 즉 소선수는 여기 지금 여기 가운데 심이 있고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여기를 1층이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2층이라고 합니다. 점점 층층이 겹겹이 층층이 올라가죠. 전선이. 이 가운데 있고 여기 1심, 1층, 1층, 2층, 3층, 4층 이런 순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2층일 때는 전선이 몇 가닥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게 되는데 이런 공식을 사용해서 풀 수 있어요. 이 n이 층수인데 만약에 1층이라면은 3 곱하기 1에다가 n이 또 1이죠. 1 플러스 1에 플러스 1인데 이 공식이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은 시험장에서 그려서 세도 됩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기 심은 층으로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를 써놓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선 하나씩 추가합니다. 1층이니까. 그리고 빈자리를 메꿔주면은 이게 1층의 전선 가닥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닥이 되죠. 1층의 경우 7가닥입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선 하나씩 더 하나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메꿔 놓으시면 되는데 2층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면은 19가닥이 됩니다. 연선 2층일 경우 19가닥인데 2층일 경우 이 소선수를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돼요. 그래서 그려서 이 공식 기억이 안 나시면은 그려가지고 전선을 세서 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연선을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ACSR이라는 전선입니다. 이 ACSR은 저 산간 지역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철탑이 있어요. 송전선로라고 하는 철탑이 있는데 이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 전선이 바로 이렇게 ACSR로 지나가게 되는데 여긴 피복이 없어요. 이렇게 바로 나전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복이 없는 나전선이 지나가는데 이것을 ACSR 강심 알루미늄 이거를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고 합니다. 이 연선이긴 연선인데 가운데 색깔이 좀 다르죠? 이건 철의 재질이에요. 이 기계적인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심으로 해놓고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 은색이죠. 그래서 도체를 알루미늄으로 한 강심으로 한 알루미늄 연선이라고 해서 ACSR을 사용하게 됩니다. 2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련된 공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공부를 보고 설명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93페이지 아래쯤 보시면은 나이프와 와이어 스트리퍼가 나와요. 와이어 스트리퍼는 전선에 피복을 벗기는 공구예요. 전선을 까는 공구죠. 여기 이제 구멍의 치수에 따라 다른데 이 치수에 해당하는 전선을 놓고 찝어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는 니퍼나 가위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와이어 스트리퍼도 자주 씁니다. 그래서 문제에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는 뭔지 물어보는데 답이 와이어 스트리퍼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13번째 오스터가 나오는데요. 자, 오스터는 금속관에 나사를 내는 공구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나사산을 내기 위한 이 산이 있고 가운데다가 파이프 금속관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케이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이 공구 자체를 수동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럼 금속관의 끝부분에 이렇게 탭을 내는 공구예요. 나사산을 내기 위한 공구입니다. 그래서 돌려주면은 나사산이 나게 되는데 이런 공구를 오스터라고 합니다. 자, 14번째 공구 노크아웃 펀치입니다. 노크아웃 펀치는 구멍을 뚫을 때 필요한 공구예요. 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죠. 여기다가 철판 같은 걸 놓는 겁니다. 철판 같은 걸 놓고
여기 이렇게 날카로운 내려오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유압을 넣는 거예요. 유압을 넣고 유압을 가하면은 날카로운 부분이 내려오게 됩니다. 유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내려와서 가운데 구멍을 내는 공구죠. 그리고 옆에 이제 각종 툴들이 존재하는데 이 크기가 다 달라요, 원래. 그래서 구멍을 조금씩 넓힐 때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멍을 뚫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게 옆에 홀소인데요. 여기다가 전동 드릴을 연결해서 꽂아서 돌리게 되면은 이 구멍을 뚫고 이 날카로운 톱날에 의해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노크아웃 펀치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게 홀소로 답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번째입니다. 리머인데요. 이 리머는 관 안에 날카로운 것을 다듬는 거예요. 자, 이 금속관이 있습니다. 쇠 금속관이 있는데 이것을 크기에 맞게 자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단면을 자르면은 자, 잘랐습니다. 그럼 자르면은 이 톱이나 커터로 자르게 되면 이 단면이 안쪽이 상당히 거칠러져요. 이 상태에서 전선을 넣으면은 전선의 피복이 다 손상되겠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에다가 리머를 넣어가지고 자, 이 리머를 이렇게 넣어서 여기를 주먹으로 잡고 이게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리머 겉에 부분이 이렇게 좀 거칠어요. 이 거친 부분이 이 파이프 금속관의 거친 부분이 갈려서 매끄럽게 하는 공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째 기타 공구인데요. 여기서는 PC 테이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관을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금속관을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이 전선을 여기서 넣게 되면은 이 짧은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길게 되면은 전선이 들어가다가 더 이상 밀어서 못 넣는 경우가 발생해요. 막혀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PC 테이프입니다. 이 PC 테이프가 철선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단단해요. 그래서 이 PC 테이프를 여기다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고 여기다가 전선을 묶습니다. 묶어서 이 PC 테이프를 이제 당겨요. 그럼 전선이 따라오겠죠? 이렇게 전선을 금속관에 입선하는 공구를 이 PC 테이프라고 하는데 이 현장에서는 이 PC 테이프라고 사용하지 않고 이 요비선이라는 이 명칭을 거의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요비선이라고 쓰는데 이제 기능사 공부하실 때는 이 PC 테이프라고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 이제 와이어 게이지입니다. 이 와이어 게이지는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공구인데요. 여기 구멍의 크기가 다 써져 있고 구멍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굵기를 모르는 전선을 이 얇은 부분부터 한 번씩 넣어봅니다. 여기 안 들어가고 만약에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가 10스퀘어라고 써져 있으면은 이 전선의 굵기가 10스퀘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공구를 와이어 게이지라고 합니다. 이제 299페이지 접지 저항계입니다. 이 접지 저항계는 이 명칭 그대로 접지의 저항을 측정하는 공구예요. 여기 지표에 측정하기 위한 접지극을 박아놓고 이 접지 저항계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접지 저항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절연 저항계입니다.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것을 절연 저항계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터 안에 있고 여기 모터 안에 건선이 있죠. 회전자가 될 수도 있고 고정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건선과 외함 건선과 외함 간엔 전기적으로 접속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접속이 안 돼 있으면 저항이 상당히 커야 되는데 이 건선과 외함 간의 저항을 절연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연 저항계를 이용해서 건선과 이 외함 간 절연 저항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면은 몇몇 메가옴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절연 저항은 대부분 이 메가옴 단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명칭 이름이 메가라고 합니다. 자, 이 절연 저항계 메거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300페이지부터 출제 예상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골라드린 문제들은 기출 문제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들만 골라드렸어요. 제가 골라드린 것부터 숙지해 놓으시고 다른 것도 한번 연습 삼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캡타이어 케이블이나 코드 케이블에 오심의 색상을 외워놓으시면 나머지는 그대로 나온다 그랬죠?
이 흑백 정록 황만 외워놓으시면은 여기 앞에 두 개는 흑 2심, 앞에 세 개는 3심, 네 개는 4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심을 물어봤기 때문에 흑백 정록 황에서 앞에 네 글자만 흑백 정록이 답이 되겠죠? 답이 2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ACSR은 어떤 전선인지 아까 송전선로 해서 나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 그랬는데요. 이 약어를 ACSR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강심 알루미늄 연선입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인입. 전주에서 집까지 떨어진다 그랬죠? 드랍. 드랍되고 비닐로 절연된다 그랬죠. 그래서 DV 3번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이 15번 전선의 색 구별에 대한 문제인데요. KC 변동 전에는 R, S, T, N 접지가 있었는데 이 변경 전에는 흑, 적, 청, 백, 녹이었고 변경 후에는 갈, 흑, 회, 청, 녹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중성선을 물어보면은 이제부터는 청색을 골라야 되고 접지선을 물어보면은 녹황색을 골라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변경 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백색을 고른 문제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전선에 대한 문제죠. 폴리에틸렌 비닐시스,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입니다. 에틸렌 그리고 비닐이죠. 그래서 에틸렌 비닐이라 그래서 EV 약어를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28번입니다. 코드선의 색상이죠. 흑백 정록 황에서 앞에 흑백 정록이 4심이라 그랬습니다. 흑백 정록 2번입니다. 자, 53번 문제입니다. 공구에 대한 문제인데요. 노크아웃 펀치와 같은 용도. 노크아웃 펀치는 아까 철판이 있었고 이렇게 유압을 연결해서 철판을 눌러서 구멍을 내는 공구라 그랬습니다. 이 옆에 그 뾰족뾰족한 공구가 하나 있었죠? 홀서였습니다. 전동 드릴에 체결해서 구멍을 뚫는 용도입니다. 58번입니다. 구멍을 뚫는데 적당한 공구. 노크아웃 펀치랑 홀서였죠? 그래서 답은 홀서입니다. 자, 60번입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둘 또는 세 가지 기구를 연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티탭을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답이 멀티탭입니다. 75번입니다. 전선의 굵기, 철판, 구리판의 두께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아까 전에 배운 이 전선을 하나씩 껴봐서 굵기를 재는 이 와이어 게이지였죠? 76번 문제입니다. 금속관의 배관을 변경하거나 구멍을 넓히기 위한 공구. 아까 노크아웃 펀치에서 이걸 유압에 연결해 놓고 눌러가지고 구멍을 내는 공구였는데 이 노크아웃 펀치로 구멍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옆에 툴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 툴을 변경해서 점점 두꺼운 툴을 이용해서 구멍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크아웃 펀치, 구멍을 뚫거나 구멍을 넓히기 위한 공구입니다. 홀서로는 구멍을 넓히는 게 불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77번입니다. 진동이 있는 기기기구의 단자에 전선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게, 자, 여기 십자 드라이버 나사가 있고 여기 전선을 놓고 지금 조여서 체결할 건데, 자, 전선을 체결해서 조여놨습니다. 근데 이게 진동이 발생해서 나사가 풀려버릴 수 있어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스프링 와셔를 껴가지고 체결하면은 이 볼트가 풀리기 어려워지는데,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스프링 와셔입니다. 자, 80번입니다. 절연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입니다. 전선을 까기 위해서는 니퍼나 가위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 정식적으로는 와이어 스트리퍼를 사용하게 되죠. 82번입니다. 금속관 끝부분에 내면을 다듬는 공구. 전선관을 자르게 되면은 내면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듬는 공구가 리머라 그랬습니다. 83번입니다. 금속관에 나사를 내는 공구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 파이프를 놓고 이 공구를 돌려서 나사를 낸다 그랬죠? 오스터입니다. 이 현장에서는 오스터 말고 이 파이프 머신이라 그래서 전기를 이용하여 전동으로 파이프에 나사를 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